12구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연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많은 재난참사 피해자분들과 정치계, 종교계, 시민단체,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우리를 지탱하는 손힘이 되어주시는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주기에는 한국을 좋아해서 한국을 찾았다가 희생을 당한 외국인 희생자의 가족분들도 방한하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고통도 결코 우리와 다르지 않음을 잘 알고 있기에 이 시간이 조금이나마 이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년 전 10월 29일 그날 밤은 한없이 어둡고 공포스러운 긴 터널과 같았습니다. 다녀올게요 말 한마디 남기고 집을 나섰던 아이가 갑자기 싸늘한 죽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우리는 자식을 이렇게 떠나보내야만 합니까? 아이를 지키지 못한 제 자신을 원망하고 가슴을 치면서 세상을 저주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이와 이제 다시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저와 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이곳이 한전 모든 유가족들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지난 2년의 삶은 지금껏 겪은 그 어떤 고통보다 훨씬 더 크고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분자기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10월이 되면 언제라도 불쑥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은 착각 속에 그리움만 더 깊게 가슴을 파고듭니다.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눈물과 애환의 산 증인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평생을 고통스러운 매개를 메고 살아가야 하는 4월의 세월호 가족들, 그리고 10월의 이태원, 또 수없이 많은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이런 사회적 참사가 수십 년이 지나도 반복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이상 이 나라에 이러한 불행이 반복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가치는 그 자체로도 고귀하며 충분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그 소중하고도 당연한 생명의 가치를 외면하는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은 입으로만 외친다고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두 번 다시 재난참사로 고통받는 이들이 없도록 한 걸음 나아가는 주축들이 되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사를 겪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 당사자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부탁드립니다. 이태원 참사는 정쟁의 도구로 소모되어서는 결코 안 될 엄청난 국가적 재난 참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사가 정치권에 부여하는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치가 해야 할 역할을 진지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종교계에 부탁드립니다. 종교인들이 한결같이 재난참사 피해자들 곁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준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가장 맨 앞에서 가장 먼저 피를 맞고 바람에 맞섰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껏 걸어온 길보다 진상규명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더 멀고 뻔하다고들 합니다. 또다시 무릎이 꺾이는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들 곁에서 재난 참사 피해자들 곁에서 어지할 동굴이 되어 주십시오. 시민사회단체 부탁드립니다. 참사 직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안전사회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행동하고 함께 걸어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막 걸음을 뗀 진상조사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감시자이자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는 과정에,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그 긴 과정에 지치지 않는 걸음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이태원 참사를 잊지 않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용기가 되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호소드립니다. 지난 2년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연대는 우리 가족들이 버텨온 힘이자 위로였고 응원이었습니다. 또한 왜곡된 시선으로 악의적인 모욕과 표면을 퍼붓는 이들로부터 우리를 버티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이는 수많은 생존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이 이태원 참사를 이야기하고 기억하는 일을 주저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들에 맞서 이태원 참사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잃어버린 분들의 잃어버린 진실을 찾기 위해 기나긴 여정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 긴 여정에 지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자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동반자입니다. 누구나 일상을 즐길 수 있는 안전한 나라, 생명이 존중되는 따뜻한 사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꿋꿋하게 걸어오신 이태원 유가족분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고통스럽고 비통했습니다.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국가는 사후 조치마저도 참사였고, 심지어 2차 가해를 일삼고 유가족을 핍박하는 등 오리 자르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기 급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세월호 참사 때나 그 이후 발생한 여러 번의 참사에도 국가의 행태는 똑같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유가족 여러분과 시민들이 우리가 지난 2년을 힘겹게 싸워온 결과로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다시 낱낱이 조사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작점에 와 있습니다.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서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국가의 공식 사과와 관련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민의를 대변하는 입법기관인 국회는 특별법 제정으로 그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닌 특별법 취지대로 제대로 이행되는지, 시행령으로 무력화되지는 않는지 끝까지 감시하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고, 참사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을 제대로 추모할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여러분, 지난 2년을 그렇게 걸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 시간도 시민과 함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 걸음에 우리 세월호 참사 엄마 아빠들도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재난참사 피해자연대 유가족들도 함께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셔서
함께 손잡고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저번과 다르게 이번에는 말을 좀 다듬어 왔는데요. 작년과 추모의 마음은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내뱉는 말들로 또 제 마음이 한정되어질 것 같기에 그 말은 아껴두고 이번에는 저로서 할 수 있는 말들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올해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2년이 지났지만 생존자, 피해자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압박을 경험한 사람은 수천, 수백이었습니다. 부상자로만 분류된 323명이 다가 아님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요. 당장 그 상황에 같이 있었던 제 친구들도 부상자로 분류되지 못한 채 여태껏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얼마 전 인권위 조사에 함께했지만 목격자로 분류되었습니다. 가까스로 초기 현장에서 구조된 친구들이 생존자일까요? 목격자일까요? 생존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우리는 어디까지라고 고민하고 있나요? 현장에선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정말로 다양한 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극적인 피해자 파악으로 이 모든 생존자 및 부상자들은 없는 사람들이 되었고 여태 나오거나 드러나지 못했고 어떤 이들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자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자각조차 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경험을 안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160번째 희생자가 없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장에서 병원으로 바로 이송되었기 때문에 생존자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치료비를 지원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이요. 하지만 치료에 따른 부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병원에 의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정부가 아닌 병원에 의해서요. 병원에서 먼저 안내가 왔습니다. 6개월간의 지원을 4월 말로 정부가 끝낸다. 이상으로는 지금의 통증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며 거부당했습니다. 그렇게 거부당하고 저는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연장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그 한 번의 연장 신청을 포기한 뒤로 다시는 제게 피해자 지원 안내가 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든 지역구에서든 어느 곳에서도요. 1년 반 동안 그렇게 방치되어 왔습니다. 저라는 생존자와 제 다리의 통증이요. 그렇게 모든 알 권리 그리고 지원받을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이게 과연 저 하나만의 이야기일까요? 생존자로 나왔지만 저는 이 생존자라는 전체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방치된 채, 권리를 박탈당한 채, 박탈당한지도 모르는 채 혼자서 감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는 것일지 아니면 고립되었던 자각도 없이 고립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조차도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이 모든 사람들을 절대 대표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같거나 혹은 비슷한 입장으로서 이 사람들이 외로워할 수 있다는 것만큼은 압니다. 그러니 특조위에게 그리고 정부에게 사회에게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외로움을 덜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특조위가 피해자 조사를 최대한으로 해야 합니다. 수동적으로 피해 구제 신청인들만을 조사하는 태도가 아니라 숨겨진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현장에 있었고 이 참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생존자, 피해자가 없는 진상조사로는 진실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이 모두가 각각 기억하고 경험했던 일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 한영애님께서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양애님의 누구 없소라는 노래를 떠올렸는데요. 오늘 저는 그 골목길에 같이 있으려 합니다. 그들이 즐기고 싶어 했던 이태원의 할로윈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함께 하실 분들은 이 행사가 끝나고 9시 녹사평역 광장에서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주기에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고민해줄 사람이 있다면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지난 1년간 저와 함께해준 호병랜턴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송규춘입니다. 님들이 하늘의 별이 되신지 해가 2번 바뀌고 다시 그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면 잊힐 것도 하건만 날이 갈수록 함께했던 기억이 살아나고 더욱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님들을 보내지 못하고 또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작별의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작별할 거라는 어떠한 예상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맞이한 느닷없는 이별이라 그 충격이 아직 가시질 않습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사실이 적지 않습니다. 유족들은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이 진심을 담아 사과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님들에 대한 모함과 명예를 훼손하는 언사는 아프고 슬픈 유족들의 또 피해자들의 가슴을 후비고 마음을 움츠리게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단위로 말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면서 혐오의 비수를 던지는 자들로 인하여 유족들과 참사 피해자들은 이중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 폭력성이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의 진상을 밝혀 희생자들의 원을 풀고 또 유족을 위로하며 안전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시민사회와 국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독립된 조사기구입니다. 위원회는 2년 전 10월 29일 밤의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왜 희생자와 피해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들이 행해졌는지, 왜 제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했는지,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이러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우리들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의문과 요청에 답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특히 우리 위원회에 우리가 하는 이 추모는 진실을 밝히고 왜 이분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신지를 제대로 밝혀서 더 자유롭고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참사의 원인을 밝히는 것을 넘어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후손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조건을 확보하고 그러한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이제 위원회가 활동한 지 한 달여가 되었고 2주 전에는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런히 진상규명 활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에 필요한 기구를 하루아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고 국회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위원회가 출발부터 한계가 많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추천으로 위원들이 임명되었고 그래서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을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도 1년에 불과하고 권한도 여러 가지가 삭제되는 점 적다고 얘기를 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추천된 정당과 무관하게 활동하고 한마음과 한뜻으로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 소재도 규명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추천을 누가 했느냐보다
있는 그대로 사실이 어떠한가를 밝히고자 독립적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 9번 위원들의 뜻과 마음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위원회가 가지는 권한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진상규명 작업에 함께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진실은 밝혀지고 감춘 것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양심은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역사가 발전한다는 것을 믿듯이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거짓이 횡행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이들이 있고 이로 인해서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감춘 것을 참지 못하는 이들, 과도한 비난을 받는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이들도 많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거짓은 드러나지 않을 리 없습니다. 앞으로 1년의 기간 동안 위원회에 부여된 임무를 충실하게 완수하겠습니다. 이러한 걱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사회에서 응원해 주시고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따끔하게 비판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유족분들과 생존 피해자들의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늦은 위로지만 이러한 위로와 함께 앞으로 진상규명 활동이 바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12구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송기춘 위원장님의 추모사였습니다. 김혜영님, 아버님, 이용관 중대재해 없는 세상 공동대표님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또 지난 2년간 이태원 참사 별가족들의 손을 잡고 지금까지 함께 걸어와 주신 시민사회의 모든 분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진보연대 박서군 공동대표님, 참여연대 백미순 공동대표님,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양경수 위원장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덮인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잡고 돌아오는 길에 내 내글성이 눈물을 쏜다. 하늘이 저문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자신만의 이야기를 빚어내며 내일을 꿈꿨을 159명의 이야기가 이태원에서 멈췄습니다. 그들을 사랑했던 많은 분들이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억누르며 그들이 못다한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깊은 애도의 마음으로 159분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삶과 명복을 빕니다. 159개의 숨이 우리 마음속의 별이 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방법과 속도로 이태원 참사라는 사회적 재난을 겪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너무나 미안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할 뿐입니다.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었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피해 구제 심의위와 추모위도 조만간 출범하게 됩니다. 관련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시간과 공간에 국가가 존재함을 느낄 수 있도록 국회가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무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왜 갔느냐가 아니라 왜 못 돌아왔는지를 기억해 달라던 남동생을 먼저 보낸 큰 누나의 목소리가 제 가슴을 때립니다. 기억은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도 나아가는 토대가 됩니다. 기억을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추모의 시작일 것입니다. 밤하늘 별이 되었을 우리 아이들이 평안함을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하며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추모사 정해 듣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픔이 가시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생생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12구 이태원 참사는 그런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친구처럼 다정한 딸의 웃음, 듬직한 아들의 어깨, 힘들 때마다 나를 위로해주는 배우자의 목소리, 사랑으로 반짝이는 예비 신랑 신부의 눈빛을 이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2년 전 참사가 우리들에게서 그들을 앗아갔습니다. 159명의 소중한 인생이 쓰러져 갔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무대책과 무능력, 무책임을 고스란히 드러낸 참사였습니다.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지만
시민의 안전은 용산 대통령실 경호보다 뒷전으로 물러났습니다. 경찰은 제대로 된 안전대책 대신 마약 단속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참사 4시간 전인 6시 34분 첫 압사 우려 신고가 접수됐을 때 그때라도 적절하게 대응했다면 이토록 큰 희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권력은 폭력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인재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지만 참사의 책임자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책임져야 마땅한 자들이 줄줄이 처벌을 회피하는 참담한 현실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2년이 지나도록 참사의 온전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통과됐지만 특별조사위원 임명은 지체되었고 예산과 인력 지원은 아직 요원합니다. 과연 정부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할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는지 심각하게 따져 묻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조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참사의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책임져야 할 자들이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 곁에서, 시민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분들께도 온 마음을 다해 위로를 전합니다. 네. 다음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존경하는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기억의 자리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아무런 잘못도 없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동료를 잃은 유가족들께 먼저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고통의 시간과 여러분의 가슴에 남은 깊은 상처를 생각하면 그 어떤 말로도 다 위로드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정치인이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사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날 국가와 정부가 제 역할을 다 했다면 수많은 생명을 잃은 어처구니 없는 비극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가족 여러분께서는 진실과 정의를 밝히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워오셨습니다. 그러나 참사를 둘러싼 책임 있는 이들은 하나둘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헌재는 행안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당시의 용산구청장
그리고 구청 관계자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에게는 모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법당국의 소극적인 해석으로 경찰 하위 직급에게만 참사의 책임이 더 씌워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진실의 전부이겠습니까? 대통령실 이전이 그리고 느닷없는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되었다는 지적은 경찰 내부에서조차 수없이 제기돼 왔던 사실입니다. 보고를 받고도 인파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경찰 당국의 책임, 인파관리가 후순위로 밀려진 이유를 우리는 모두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찰 출신입니다. 그래서 참사의 원인을 누구보다 더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그 책임자들에게 분노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2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야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특별법에서 직권조사와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삭제되는 등 조사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를 상대로 하는 증거와 자료 확보 조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길고도 지난한 싸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특조위 활동에 최대한 협조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유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슬픔과 분노에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픔의 목소리 국회에서 꼭 대변하겠습니다. 비록 12석의 작은 정당이지만 기득권을 타파하는 쇄빙선의 기치로 해묵은 질서를 반드시 바꾸어내겠습니다.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들의 연대와 지지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의 추모사 순서입니다. 네, 저도 9살 난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정말 가족을 잃은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그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저의 말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눈길, 손길, 그리고 말 한마디에서 우리 유가족분들과 생존 피해자들이 더 큰 위로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깊고 또 가장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건네고자 합니다. 작년 이 자리에서도 1주기 시민추도 추모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하라라는 외침을 뜨겁게 한 목소리로 외쳤고, 정말 늦었지만 그래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참 아쉬운 것은 오늘 이 자리도 정부 주관이 아니라 우리 제2주기 시민추도대회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았고 특조위 위원장께서도 정말 굳은 각오를 그렇게 밝히시고 있는 자리이지만 여전히 정부 주도로 우리 행사가 치러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협의회장님께도 왜 정부는 우리 이태원 참사 추도 행사를 가지지 않느냐 라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렸더니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직도 이상민 장관인데 어떻게 정부 주도의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우리 정치가 가면 갈수록
영치와 책임지는 자세를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30년 전에 성수대교 부계가 있을 때는 국무총리가 즉각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159분의 정말 너무나도 터무니없고 안타까운 희생이 있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그 누구도 제대로 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이 우리 정치의 현실과 태행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정말 앞으로 우리 정치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무엇보다도 제대로 국민들과 함께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더 나은 정치를 만드는데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태원 참사의 진실이 규명되고 정말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터무니없는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에 항상 함께하고 우리 유가족분들과 항상 아픔과 고통을 나누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말 우리 유가족분들과 생존 피해자분들께 진심의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님의 추모사를 듣겠습니다. 159개의 반짝이는 별을 기억하기 위해 광장을 가득 메워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립니다. 진보당 상임대표 김재현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가족을 잃었던 그 장소에 다시 찾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낮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께서는 참사가 일어난 그 장소를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떠나보내야 했던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더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제대로 사과받고 싶은 마음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기에, 그리고 다시는 이런 참사가 내 눈앞에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다짐이 있었기에 고통스러운 가슴을 부여잡고 그날의 그 골목을 찾으셨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유가족들께서는 가족을 잃은 아픔도 너무나 큰데 진실을 덮고 사실을 왜곡하는 이들, 잘못을 저지르고도 책임지지 않는 이들, 심지어 고인에 대한 모욕을 일삼는 이들의 악행까지 목도하며 지난 2년의 시간을 버티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난관을 헤치고 싸워 마침내 특조위를 출범시키며 진실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난 2년간 맨 앞에서 싸워주신,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그 자리를 지켜주신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렵사리 출범한 특조위가 여러 악조건을 뚫고 감춰진 진실의 문을 열고 책임자 처벌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진보당이 함께하겠습니다. 진실을 감추고 잘못에 사과하지 않는 공직자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생각조차 없는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싸워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유가족들과 생존 희생자분들을 더는 외롭게 두지 않겠습니다.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다면, 국가가 품어주지 않는다면 이 광장을 가득 메워주신 시민들께서, 양심과 정의를 쫓는 국민들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159개의 별을 영원히 기억하며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사회, 이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냅시다. 진보당이 그 길을 함께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님의 추모사입니다.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네, 12구 이태원 참사 2주기입니다. 2년 전 10월 29일도 오늘처럼 날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2년이라는 시간이 저는 여전히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2년 동안 아직도 많은 것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제대로 사과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유가족들의 질문에 속 시원히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법부가 김광우 서울경찰청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길을 걷던 국민 159명의 삶이 한순간에 쓰러졌는데 그 누구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모렴치했던 정부와 달리 사법부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라는 헌법 질서의 기초에서 충실한 판결을 내려주리라 믿었던 유가족들과 국민들의 바람은 한순간에 짓밟혔습니다. 재판부 판단의 근거는 한 줄로 요약됩니다. 참사를 예상할 수 없었고 참사를 예방할 의무도 없었다. 1년 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기각했던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피고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거나 그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인재임을 부인할 수 없다. 국가 사회 직역 각각의 미미한 듯 보였던 안전의식의 결여가 켜켜이 중첩되면서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 막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유죄 선고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똑같은 참사를 두고서 똑같은 법질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광우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서 내리는 판결은 왜 이렇게 다르단 말입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달라야 한단 말입니까? 권력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엄정해져야 하는 법의 잣대가 왜 대통령과 정부와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허술하단 말입니까?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앞으로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광우 서울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괜찮다. 지독하게 무능해도 괜찮다. 국민 좀 무시해도 얼마든지 법은 심판하지 않으니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면죄부를 쥐어줬습니다. 국민 159명이 하루아침에 별이 되어도 책임은 없다라는 정부를 그리고 사법부를 그 어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한 명 한 명의 존귀함을 받들지 않는 정치를 그 어떤 국민이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사회 계약조차 붕괴해버린 이 대한민국 사회가 과연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국가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을 대통령과 정부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회의 책임도 무겁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던 국회가 오늘까지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또다시 국민 가족들을 울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높은 법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이 그간 우리 가족들이 걸어왔던 숱한 길을 판단할 수도 또 정의 내릴 수도 없습니다. 유가족분들이 가고 있는 길이 정당하고 또 옳은 길이기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단 하루도 물러서지 않고 그 길을 걸어왔기에 저와 기본소득당 그리고 여기 계신 시민들 모두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기본소득당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유가족들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무도한 정부에 맞서 안전한 사회로 만들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았고 또 이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고 계신 159명 한 분 한 분의 영면을 진심을 다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의 추모사 순서 듣습니다.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별이 된 159명의 그 영혼을 안고 이태원에서 용산을 거쳐 여기 광장에 오신 우리 유가족분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오송 참사, 아리셀 참사, 그리고 수많은 현장의 산업재해에 그 아픔을 안고 함께 해주신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다 품어안고 함께 해주신 모든 우리 시민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 주기의 마음은,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게 과거로 퇴행한다 해도 우리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두가 함께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어렵게, 정말 너무나 어렵게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할 수많은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아픈 현실에서 오늘 용산 대통령실을 지나오셨던 그 유가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짐작해봅니다. 이미 10년 동안 진실을 향한 싸움에 앞장섰던 우리 세월호 가족들이 함께했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모두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별이 된 영혼이 아직 이태원 골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 그 눈물과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진실의 문이 닫혀있고 여전히 저 멀리 있다 해서 어찌 우리가 이 진실의 길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1년 전 이 광장의 자리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집회라며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다행히 이 자리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셨습니다. 우리 많은 시민들의 야유가 있었지만 그만큼 우리의 눈물과 분노가 컸다는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세월호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십시오. 그것이 과거 지나온 우리 모두를 성찰할 수 있게 하는 정치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많은 시민들이 이 답답함을 잠시만 내려놓고 우리 가족들이 그 진실의 문에 향할 수 있도록 함께 그 길을 걸어주십시오. 우리 정치권은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의 소명을 우리 또한 잃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다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추모의 마음은 저는 다음 다짐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어떤 무도하고 비상식적인 현실이 우리 앞을 가로막더라도 기필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서 제가 섰습니다. 국가의 문과 외면으로 우리 시민이 더 이상 죽지 않는 나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떠나보낼 수 없는 그런 나라, 진실과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그런 나라 함께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면 그대는 살아 내 이야기를 전하게. 내가 죽어야 한다면 희망이 되어주게, 이야기가 되어주게. 지금 중동 팔레스타인에서 많은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그 팔레스타인 시인 하나가 남긴 식구의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진실과 평화와 그 광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무엇도 좌절하고 희망을 놓지 않는 그런 세상, 비록 한 석밖에 없는 작은 정당이지만 저와 사회민주당도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해야겠습니다. 159명의 그 반짝반짝했던 별들을 위로하면서 그 길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그동안 좀 빚진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것 같았고 함께해서 좀 좋았고 걸으면서 사실 생각했던 게 이렇게 걸으시는 것도 좋지만 조금 뭐 더 외롭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나 여러분들 옆에서 우리는 이렇게 같이 해주시기 때문에 조금 힘이 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하늘을 너무 푸른 거 너무 예쁘고 우리는 슬프네요. 하지만 여기라서 함께 지금이나 열심히 걸어오려고 백사장의 한숨으로 저는 생기고 큰 변화에 세분이라는 말이 있는데 애들이 헛되게 가지 않게 지역주고 너의 그랬는가 너만 생각했는가 진단 통해서 가지는 이런 일이 제가 잘못하지 다른 일은 그게 하나의 이해가 돼 있으니까 지난 2년간 우리 열가족들과 함께 해주신 너무 시민들의 말씀